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동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행정소송법, 지금 이제 객관식 우리 기출문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어, 기본 강의를 이제 안 들으시고 이제 지금 이 과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교재는 여기 이제 해커스 세무사 행정소송법 이거 있죠. 이거 여기에 있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법은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1차 시험에서만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뭐 100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근데 이제 행정소송법을 최근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뭐 수험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과목인 거죠. 이제 공부량 대비 그리고 이제 어, 최적의 분량으로 이제 기본적인 합격이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략적으로 유용한 과목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뭐 법과목이라는 거는 한 과목 한 과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다른 선택 과목이 민법, 뭐 상법은 이제 더 어렵고 방대하니까 이제 선택을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이제 행정소송법이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조문이 이제 46개 딱 정해져 있고, 또 조문에서 많이 출제되고, 어느 정도 이제 범위가 이제 획정돼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한 과목이라는 건데, 원래 이제 법 과목에서는 이제 법대 나오신 분들도 민법은 되게 이제 익숙해요. 민법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우리 실생활하고도 많이 관련이 깊고 또 상법은 특히 이제 세무 회계 이쪽에는 좀 더 친한 법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행정소송법이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이제 기본적인 법 과목을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법대에서도 맨 나중 이제 커리로 들어가 있어서 또 이제 규정이 없는 건 뭐 민사소송법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송에 대한 걸 대부분은 이제 뭐 경험을 하시고 익숙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때문에 처음에 힘듭니다. 사실은 용어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법학은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무슨 기초적인 법 개념 뭐 이론적인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시험에 적합하게 그냥 준비해 주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소송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지만 소송법 조문부터 한번 쭉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해요. 소송법만 잘 커버를 해도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사실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선택자가 많아지면서 조금은 안 나오던 판례도 나오고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한계. 그리고 이게 이제 또 1차 시험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객관식 시험이고 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런 수준이 이제 최대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행정소송법은 조문하고 있죠.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도 뭐 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소법 뭐 100점 맞는다고 해서 2차 시험까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위주로 양을 줄여서 이제 공부하는 게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제 관건이다. 그리고 이 과목이 이제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분량이 절대적으로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이제 최소한의 이제 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신 분들은 별도로 이제 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계속 이제 기본적인 내용 조문 보시고 대표적인 이제 문제 이제 복습하시고 이런 정도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대비가 가능하고 뭐 만점도 이제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조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왜 그게 오답인지, 왜 틀린 지문인지, 그게 이제 이해되는 수준에서 좀 적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세무사 시험에서 행정소송법은, 대비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행정소송법에서만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 총론, 강론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제 뭐 7급 시험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제 공법 객관식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행정법이 이제 20문제 정도, 이 소송법에만 딱 국한해서 40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더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아요. 전체 범위에서 뭐 20문제 이렇게 내는 거하고,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이제 당연히 공무원이나 이제 변호사 시험은 이제 분량이 좀 더 많고, 또 강론까지 해야 되는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범위는 적지만 문제를 40문제씩 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조문이 다 출제되는 거죠. 이제 조문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조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눠드린 그 조문, 일단 오늘 뭐 이제 1회독을 할 거지만 계속 옆에 두고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문 기출문제가 다다,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행정소송법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이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조문이 정말 중요해요. 그 조문 이제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46개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이제 뭐 그동안의 기출문제 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출제됐어요. 다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조문 하나도 빠짐없이. 행정소송법, 그래도 이렇게 단행법이 있는 게 공부하는 범위를 정해줘서 이제 너무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제 조문을 먼저 한번 우리 쭉 보겠습니다. 행정 이제 소송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무사 시험에 이제 시험 범위가, 시험 과목 자체가 행정소송법이죠. 다른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냥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행정법 총론, 강론이 포함되고, 이제 9급 시험은 행정법 총론만. 그 총론에 근데 이제 보통 행정소송법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보통 이제 시험 과목에 행정법이 타이틀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행정법 안에 이제 행정법, 보통 이제 총론이 있고, 행정법 이제 강론이 있는데, 보통 이제 9급 뭐 경찰, 소방 이런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총론. 요 안에 이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이제 행정법 이제 통론 해가지고, 이제 행정법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통칭이라든가 이제 행정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손실보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요. 쟁송에서 이제 행정심판, 심판법, 이제 행정소송법. 그리고 이제 부속 법령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 유출 때문에 많이 문제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에 이제 정보공개 관한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사실 행정법에는. 근데 우리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는 요것만 이제 범위잖아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문이에요. 원래 이제 이 전 범위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사실 소송이 원래 중요한 건데, 아예 시험 과목이 이제 행정소송법이다 보니까. 그런데 순전히 소송법에 대한 얘기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에 이제 기초 개념들이 당연히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 총론적인 그런 개념들이 당연히 종합적으로 이제 결국 소송에서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니까 과세처분 이런 예가 많이 나오죠. 원래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그런데, 뭐 면허 정지라든가 운전면허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막 취소됐다.
또 이제 요즘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하잖아요. 이게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건데 과태료 부과라든가 각종 이런 이제 행정 처분들이에요. 행정 작용들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행해지는데 억울하면 결국 다퉈야 되겠죠. 억울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가는 게 이제 소송이에요. 소송.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법 문제지만 이런 이제 처분에 대한 게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초적인 이제 개념으로서. 결국 이런 이제 각종 억울한 이제 분쟁이라든가 또 국민과 행정청과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소송으로 다퉈지는 거니까. 이제 행정소송은 그리고 이제 1심, 2심, 3심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요런 이제 각종 사건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이제 판례잖아요, 판례.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라고 하는 게 결국 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분쟁 절차의 이제 결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이제 대법원 판례, 최종심까지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법이다, 적법이다, 뭐 취소 판결을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이런 전체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제 다 보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딱 소송에 대한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소송에 관한 그 절차를 규율하는 이제 기본 법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문을 보고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조문이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되는지 일단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문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기초 개념들을 그때그때 조금씩 곁들여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강론에 대한 거는 이제 당연히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행정법 강론은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제 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이제 수많은 우리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금 적용되는 법령들이 사실은 다 강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소송법 이제 1조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에 위법한, 이 위법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행정소송법하고 비교되는 법이 이제 행정심판법이에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은 소송으로 오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법은 그러니까 지금 소송법하고 구별되는 별개의 법이어서 이제 범위에는 들어오진 않는데 행정소송법에 보면 이제 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18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은 소송의 이제 전심 절차예요. 전심 절차. 그래서 이제 과세처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행정심판을, 국세처분 같은 경우는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필요적 전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과 소송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법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 또 같이 나옵니다. 이건 행정부 자체적인 거예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행정부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다 단심입니다. 단심. 2심, 3심이라는 게 없어요.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법원이 하는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여기는 심판. 용어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의 결론은 판결이라고 하고, 이 심판의 결론은 재결이라고 해요. 재결. 그래서 이제 재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행정소송법에도 등장을 해요. 그건 이제 심판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이 재결, 재판의 결론이 판결. 이건 행정부 스스로 하는 거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진행하는 재판은 아닌데 재판에 준하는 그런 이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다, 실질적으로는 재판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용어들이 이 소송에 관한 게 사실 더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하, 기각, 재결 이런 용어가 이제 행정심판에서 다 그대로 쓰여요. 각하 재결, 인용 재결, 기각 재결. 각하, 기각, 인용 이런 이제 표현들 소송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사실 용어거든요. 이게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춰주지 못했을 때 내리는 판결이 각하 판결이에요. 제소 기간이 경과된 게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취소송을 제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90일, 그다음에 이제 1년 이런 이제 기간을 준수해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 기간 놓치면 시험 못 보죠. 기간 지나가지고 가봐야 돌아가라고 해요. 끝났다고. 일종의 그런 게 이제 각하예요, 각하. 소송도 제소 기간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제소 기간.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그거 다 기출문제예요. 90일 1년. 근데 행정심판은 90일 180일이에요. 이건 또 90일 180일. 좀 더 짧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냥 각하돼요. 거절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는 원고 적격이 없다든가 소외이익이 없다든가 이제 그런 소송 요건에 대해서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 판결로 끝난다. 심판에서는 각하 재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이 본안 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기각은 이제 이유 없다 해가지고 일종의 패소 판결이에요. 패소. 인용은 이제 이유 있다. 승소 판결.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 판결을 받는 거지. 기각은 이제 적법하다. 이유 없음으로 이제 취소 판결을 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 용어들도 이제 소송법에 나오는데 일단은 쭉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얘기 하다가 지금 위법이라는 반대가 이제 적법이죠. 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심판법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당 부당까지 심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조문 문제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이 부당성은 심판을 못해요. 심판법은 1조에서 위법 그리고 이제 부당에 대한 것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법은 법에 위배되는 건데 부당이라는 건 좀 부적정하다, 부적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꼭 위법에는 이르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위법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위반. 최근에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티격태격 이거 모르는 국민이 없죠.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뭐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데 이제 위법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 이제 인사권을 또 이제 부당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해요. 사실은. 장관이 여러분 인사권이 있잖아요. 인사권. 근데 이제 보통 인사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좀 더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또 긍정적인 이제 좀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이제 보직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이제 어느 정권이라든가 어떤 장관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A 과장이 있고 뭐 B 과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은 과장급이에요, 과장급.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이동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A 과장이 조금 더 파워풀한 어떤 자리고 하는데 뭐 장관이 이제 교체되면 이 C 과장으로 이제 좀 보직을 바꾸고 C 과장이 좀 한직에 있었던 과장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자격도 없는 직급도 안 맞는 그냥 하위 공무원들이 막 갑자기 낙하산을 꽂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약간 좀 부적절하다, 부적당하다 얘기는 해도 이걸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행사할 때, 공무원들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위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좀 부적당하다,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법에서는 위법성을 다투는 거지 이 당부당까지 다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당이 없다는 거 일단 알아두세요. 부당이 없다는 거. 행정심판법에는 부당도 범위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 문제에 나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제 심판의 대상이고 당부당에 대한 거는 이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소송의 어떤 기능이에요. 억울하게 국민이 이제 권리이익, 이제 줄여서 권익을 침해됐을 때 구제하고 또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조계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갈 때까지 가자 그럼. 그게 이제 소송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송 가서 이제 사법부 신분보장 받는 이제 법관들이 그게 이제 위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 게 이게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이제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사법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의 규정이 나오죠. 정의 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처분 등이라 하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념 정리부터 이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 등이라 하면 이게 이제 행정법 전체에 걸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래서 이제 그 추상적인 어떤 법규범은 처분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의 행사 또는 이제 그 거부하고 이제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가 처분 그랬어요. 처분. 그리고 행정심판에 관한 재결. 여기 재결 나오죠. 재결. 여러분 이제 어떤 처분이 부과됐어요. 근데 이제 억울하다. 그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그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는 게 행정소송. 자, 이건 심판이고 이건 재판인데 행정심판의 결론이 재결이라 그랬잖아요. 재결. 자, 그러니까 처분과 재결이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에요. 이제 처분의 개념 여기까지 이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 행사 거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및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그랬잖아요. 재결.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재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9조 나중에 볼 건데 처분을 다투는 게 원칙이에요. 처분. 이제 재결은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거 우리 이제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를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분도 되고 재결도 돼요 지금. 그래서 처분 등 그랬잖아요. 처분 등.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 등이 아니라 그냥 처분의 개념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송법에는 재결까지 포함해서 보통 이제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이제 다투고 여기서도 구제가 안 되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구제가 되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분 그리고 이 행정심판에 재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결에. 그러니까 재결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처분, 재결. 근데 이제 동시에 처분도 다투고 재결도 다투면
또 이제 모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이제 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거예요.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그런 얘기들이 이제 행정심판의 또 소송과의 관계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원처분주의라고 해요. 원처분주의. 처분을 먼저 다투는 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정도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나오죠. 부작위는 이제 자기의 반대말이에요. 자기는 뭘 하는 겁니다. 부작위는 안 하는 거예요. 부작위라 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니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 자, 어떤 신청을 했어요. 행정청이 근데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작이에요. 뭐 예스건 노건 응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읽는지 안 읽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뭐 시간이 안 되면 안 된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노하는 게 일종의 거부 처분입니다. 이제 거부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부도 액션을 취해 주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예스도 노도 하지 않는 게 부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 좀 속 시원하게 마음의 정리라도 할 텐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게 제일 답답한 거잖아요. 읽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부작위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부작위라는 거. 거부하고 달라요. 거부는 이제 노 하는 거예요. 노. 거절하는 거예요. 액션이 액션.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원하는 걸 해주는, 그게 이제 적극적인 거고, 소극적인 건 거부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좀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는 뭔가 이제 좀 나서고 능동적이고 그런 거. 소극적인 건 자꾸 안 하는 거잖아요. 거절하고 이제 피하고 좀. 자, 그 다음에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부작위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 아까 이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사실한 법치변호사 공권행사, 그 행정청의 개념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또 이제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이 개인, 공무수탁 사인도 들어가요. 여러분, 원래 이제 여러분 이제 주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론적인 지식인데 소송법을 이해하려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기초 개념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소송법이지만 요런 이제 기초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행정 주체에는 여러분 이제 국가, 공공단체, 그리고 이제 공무수탁 사인, 그러니까 행정 주체, 그리고 이제 그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이제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이 행정청이에요. 여러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국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많은 이제 일들을 합니다.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공단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 뭐 공법상 조합이라든가, 뭐 공법상 뭐 용조물 법인이라든가, 공법상 재단법인, 뭐 사단법인, 그런 이제
소가라는 게 이제 공공단체라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를 일단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행정주체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수탁 사회는 공무를 위탁받아 이제 수행하는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개인인데 이제 공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이제 이건 법인일 수도 있고요.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꼭 개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행위의 원칙적인 이제 주체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상법에서도 회사가 대표적으로 법인이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사적인 이제 법률행위 주체. 근데 사법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법인. 여러분들은 개인인 거고, 오늘날 이제 경제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주체가 이제 개인과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 말 그대로 자연인인 개인과 이런 주식회사, 각종 이제 이 법인들. 국가나 지자체는 일종의 이제 공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권력의 담당자, 공권력의 주체. 그래서 이제 행정의 주체, 국가나 이제 지자체가 기본적인데, 그런데 행정행위를 국가,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시가 직접 뭘 하는 거 봤습니까? 대한민국이 직접 뭘 하지 않죠. 개념상으로는 존재하는데, 행정행위의 궁극적 효력의 이제 주체인데, 귀속 주체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기관을 통해서 해요. 여러분, 회사도 삼성전자 회사가 있죠. 법인이죠. 비슷해요. 삼성전자가 직접 뭘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대표이사, 기관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계약들, 대표이사가 삼성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기관이 행정기관이에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아시겠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들이 다 뭐냐?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그들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자 부여받은 국가 행위를 하는 거죠. 그 행위는 당연히 국가로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여러분 기관이 있잖아요. 단체장, 지방의회, 이 기관을 통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런 행정처의 개념이,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행정 권한에 이제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또 공공단체, 이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이거죠. 자, 일단 이제 행정 주체의 개념, 행정청을 구별하고, 이게 이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민사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 여러분 이제 국가나 지자체도 민사적인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국가가 원고고 피고예요. 개인과 이제 국가.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특칙을 두고 있어요. 처분을 행하는 이제 행정청이 직접 국민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행정청을 피고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 그래서 보통 처분청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 주체가 항고소송의 피고다.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이런 행정청이 행정기관이 이제 사실 그리고 이제 이 기관의 개념이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행정기관 중에서 이제 행정청이 있고, 또 이제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고, 그래요. 일선에서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이런 분들은 이제 집행기관이라고 그래요. 집행기관. 국세청장, 세무서장, 이들이 이제 행정청이에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 기관이 이제 행정청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가기관, 행정기관에는 뭐 의결기관도 있고, 집행기관도 있고, 행정청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행정주체, 대부분 이제 그 등장하는 행정기관이 이제 행정청인데, 행정청이 이제 피고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그 소송,
자,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해가지고 요 항당민기 그대로 기출문제죠. 항당민기 네 가지. 항당민기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행정소송의 종류는 요 네 가지예요. 그리고 항고소송의 취무부 항고소송의 취무부. 다음 중 항고소송이 아닌 거 그것도 그대로 이제 뭐 문제예요. 아시겠죠? 요 두 가지를 보통 이제 주관소송이라 그래요. 주관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객관소송. 다음 중 주관소송이 아닌 거 해가지고 이제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집어넣어서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관소송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이익,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이제 객관소송은 주관적인 개인적 이익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익을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제 선거소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국민투표, 선거소송, 주민투표 소송 이런 거. 기관소송 이제 개념에 나오지만 이제 국가, 공공단체, 국가기관, 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전부 범위,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권익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 공단체. 민중소송도 국가, 공단체잖아요, 지금.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주관적 이익과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주관소송이 아니란 얘기죠. 이쪽 항고소송, 당사소송이 주관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러니까 좀 전에 처분 등의 개념이 나왔었죠. 행정청의 개념이 나왔었죠. 부작위에 의한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정의 규정에서. 그러니까 행정청이 처분, 구체적 사실을 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 행사, 또 재결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분 또는 재결이 또 부작위가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그러니까 이 항고소송에 보니까 취소소송, 무효동확인소송, 부작위 위반소송이 있죠. 그러니까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 그리고 여기 이제 변경해 달라. 여기 이제 변경의 의미는 일부 취소의 의미로 해석해요. 일부 취소. 뭐 새로운 처분으로 이제 적극적 변경의 의미가 아니고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서. 무효동 확인 소송은 이제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유효인지 무효인지 또는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그래서 이제 무효 등이 들어가 있어요. 등. 꼭 무효 확인만 구하는 게 아니라 무효 등. 아시겠죠?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런 게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니까 이제 부작위가 처분해야 될 범사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어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인용 판결한다는 것은 취소 판결이고요. 여기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인용 승소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인용 판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해서 그대로. 자, 일단 항당민기 취무부. 항고소송, 당사소송이 주관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객관소송. 특히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계속 나왔던 건데요. 기관소송에 이 담안해가지고 단서가 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법 2조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그렇죠? 왜 이 규정이 있냐면 헌법재판소법 2조. 헌법재판의 유형에 보면 이제 기관소송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거의 중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 중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권한쟁의.
이제 이런 헌법재판에는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5가지 재판 유형이 있어요. 헌법재판 유형에는 지금 행정소송에 이제 항당 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행정소송의 종류. 헌법재판은 이제 유명한 이제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이런 거 들어봤죠.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하고 통진당 뭐 해산 결정하고 또 이런 간통죄 처벌 규정 위헌 결정하고 이런 게 이제 위헌법 심판, 탄핵 심판. 이건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권한쟁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 중에 이 권한쟁의가 이게 기관소송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기관소송. 권한쟁의가 국가기관, 상호간, 또 이제 국가기관대, 지방자치단체,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자체하고 지자체. 이렇게 이제 갈등과 대립이 이제 생길 때 요 3가지 유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관소송에 국가기관 상호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공공단체 지자체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전부 범위에 관한 다툼. 완전히 중복되잖아요. 국가기관 상호간. 또 국가기관인데 이제 공공단체 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완전히 중복이 돼버려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하고 이게 없다면 행정소송이냐 헌법재판이냐 싸울 텐데 헌재 2조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 되는 거는 제외. 이거 빼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 나머지만 이제 행정소송인 기관소송으로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기출문제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은 기관소송이 대상이다. 그럼 틀려요. 이건 기관소송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이다 이거죠. 요런 그래서 지자체가 뭐죠? 서울시, 이런 서울시나 또는 이제 뭐 경기도 이런 식으로 경기도. 서울시하고 뭐 강남구 이런 게 지자체 상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시하고 경기도 간에 또 서울시하고 최근에도 뭐 서초구에서 이제 뭐 종부세니 재산세 이렇게 1주택자들 과감하게 좀 이제 줄이겠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서초구청장하고 이제 사실 서울시장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이제 속 정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지자체끼리 싸우는 거는 헌법재판소. 아시겠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 안에 이제 서울시의회, 그죠? 지방의회하고 또 서울시장 요런 이제 관계에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기관소송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기관소송. 요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이고 아시겠죠? 지방의회와 단체장 그런 거는 이제 기관소송으로 들어가요. 권한쟁의에서는 이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대 지자체 상호간 이 부분들이 이제 기관소송이에요. 기관소송. 요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가 되고 이건 이제 행정소송의 기관소송 이거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아시겠죠? 일단 이제 여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 나중에 이제 또 항고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이거 보는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부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게 이제 당사소송이에요.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끼리 다투는 거라서 좀 대등 관계를 전제로 해요. 항고소송은 좀 항의적인 거예요. 항의적. 그래서 이제 행정청의 우월적인 주의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진 어떤 이제 면허정지, 면허 취소, 과세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이런 거고 당사소송은 대표적인 이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게 대표적으로 당사소송이에요. 공법상 계약. 계약이라는 게 대등 관계잖아요. 의사가 합치돼야 성사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하기 전에 소송법 한번 쭉 대략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조 국외에서의 기간, 이런 부분은 그냥 날짜 체크해 두시면 돼요. 날짜.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이런 조문도 안 나오는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다 나와요. 왜냐하면 세무사 시험은 행정소송법에서 40문제를 내야 되니까 범위가 이제 좁다 보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런 조문도 국외에서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 계산에 있어 소송의 추안에 있어서는 14일에서 이제 30일로, 또 삼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있어서 기간을 30일에서 뭐 60일로, 소재기에 있어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뭐 이런 이제 규정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은 특히 그 기간 60일에서 90일 이런 게 소재기에서 이게 법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지, 예전에 60일이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부분이 안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20조 지금 제소 기간을 보면, 안 날로부터 지금 90일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60일이었어, 그게. 예전에 60일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예전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미 90일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같이 바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바꾸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조문이 어찌됐건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조문대로 이제 알아두시고, 지금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20조의 제소 기간이에요. 처분이 있으면 안 나로부터 90일이에요. 거기가 예전에 안 나로부터 60일이었어요. 예전에 60일. 근데 이제 90일로 거기는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미 90일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같이 따라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 이제 명령 규칙 위헌 판결 공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 행안부 장관인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다 틀린 집으로 많이 내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이송, 민사홍법 34조 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행정소인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민사홍법 A가 나오죠. 지금 이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고의 또는 이제 중대한 과실 없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법을 잘 모르잖아요. 관할에 대한 것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제기됐을 때 고의로 잘못 제기했다든가 중대한 과실로 뭐 잘못 제기했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송을 해줍니다. 그냥 각하하지 않고 이송해준다. 아시겠죠? 그다음 8조 법 적용례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행정소송의 다른 법률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여야 한다. 이제 행정소송에 대한 이게 일반법이에요. 다른 법률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칙이 적용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 이거 다 기출문제죠. 이거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여기는 이제 괄호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여기 뭐가 들어가냐 해가지고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아시겠죠?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치송에 대한 거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